제1전파사와 자, 우리 방송하면서 홍준표 이야기 꽤나 이제 많이 나오고 했는데 사진도 많이 우리가 뭐 사진도 하고 많이 그랬죠. 쓰고 했는데 요 양아들 사진부터 사진이 이제, 시작해서 최근 사진이죠. 지난 14일입니다. 여의도 그 선거 캠프 홍준표 선거 캠프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때 뭐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출마하면서 자, 그 뭐 뻔한 이야기들인데 자, 자기가 이제 탄핵당한 당은 자기 대선을 포기한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9월에 작년 9월에 유튜브 채널에서 탄핵당한 당은 자기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했더니만 이제 하는 말이 그거는 국민의힘에 탄핵당하지 말라고 한 소리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분열하지 말고 합쳐서 탄핵당하지 말라고 한 소리인데 그걸 마치 탄핵당하면 대선을 포기한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거는 멍청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막 대놓고 자기 한 말도 얘기했다가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해요. 막 예.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말을 하고 뒤집는 그러는데 거는 뭐 이번에 이해하고요. 이제 예. 명태균이 물어 뜯어버리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금 명태균 뭐 나는 문자 주고받은 것도 없고 그 사람 내 뭐 모르고 그 아주 야비한 뭐 브로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그 명태균의 이제 뭐 속을 부글부글 이제 끓게 만들어놨습니다. 명태균이 이제 오세훈은 이제 나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너 죽었어 이제 너 기다려라고 지금 이제 벼르는 중인데. 홍준표는 이제 자기가 대권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좀 확신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오세훈은 이미 전날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50일 만에 뒤집어질 거라고 자기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일강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네. 홍준표가 설마 자기가 대통령 된다라는 물론 뭐 그 꿈은 갖고 나오지만 그거보다는 자기가 일단 임기응변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은 대선 주자로 나서는 게 자기가 살 길이다. 왜? 그렇죠. 예. 오세훈은 알아서 깨갱깽 했는데 홍준표가 명태균에 대해서 엄청 밟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뉴스타파가 엊그제 깐 거 보니까 뭐 거기 적나라하게 그냥 다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작년 10월 11월에 저희가 홍준표하고 명태균 관련 우리가 몇 가지 팩트를 근거로 해서 사진 자료 내보내고 우리도 다 아주 홍준표에 대해서 그럼요. 낱낱이 밝혔잖아요. 홍준표 되는 아들의 걸로. 친구, 네. 그다음에 돈이 오간 것 이런 거 우린 다 깠고, 근데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홍준표의 살 길은 대선 주자로 어쨌든 몇 달 버텨보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비껴 나가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데 네. 결국은 홍준표도 정치 인생 이제 종쳤다. 왜 지금 윤건희 부부도 홍준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홍준표가 되는 거 원치도 않고 후보로. 그래서 홍준표는 아마 5월 초면 이제 후보가 안 되면 그렇죠. 5월 중순에 그러면 이제 홍준표는 이제 운명이 다 하지 않았겠느냐.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시장 저거 어떻게 놓고 갔나요? 놓고 왔습니다. 삭제했어요. 네, 놓고 왔고 그래도 저 양반은 항상 그거는 놓고 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한번 안 놓고 네. 갔구나. 예. 홍준표가 뭐 정치적인 이제 결단을 내릴 때 예. 뭐 경남지사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국힘당 복당 대구시장 예. 이럴 때마다 명태균한테 다 의뢰를 해요. 여론조사를 부탁하거나 그렇게 해서 명태균이가 또 해줘. 그러면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이래서 명태균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치 행보를 벌여왔어요. 네. 우리가 또 그 방송에서 예전에 명태균이가 시사경남 할 때 MBC 그 판권 얻어서 그 잡지 만들었잖아요. 거기 표지 모델로도 맞아요, 쓰고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그 명태균 부인 이승은 씨가 네, 이승은 페이스북에 씨. 올렸던 사진들 이거 우리가 제1전파사 방송에서 그 호텔에서 행사 때 사진 홍준표
그 명패 이런 거에서 우리가 민낯을 다 밝혔잖아요. 자, 김호준의 그렇게 해서, 뉴스공장에서 네. 오늘 그거 얘기하더라고. 홍준표가 만일에 이제 대선 후보 못 되면 이거 한덕수 좋은 일 시켜주는 건데 대레사님이 한노망 그러니까 한덕수를 말하죠. 한노망 엄지 손가락. 아, 진짜 그 권력과 부의 눈이 뒤집힌 놈이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요. 저 제일 전파사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얻어서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유, 나홀로님 네. 얘기 댓글 보니까 대구 시민들이 홍준표 떠날 때 소금 소금 뿌렸다고. 뿌렸습니다. 그랬을 것 맞아요. 같네요. 아, 저 옛날에 그 홍준표 취재 몇 번 했거든요. 저 양반은 분노 조절 장애예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한 걸 물어보면 욱해요. 욱하고 막 화내고 야, 뭐 그런 걸 물어보냐 그러고 그래요. 근데 또 반대로 조금이라도 좀 똥구녕 긁어주는 소리 하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철없는 늙은이에요. 예. 철없는 늙은이가 인사이트님 댓글이 멧돼지와 오이지의 대환장 콜라보. 멧돼지와 오이지의 대환장 콜라보. 그러면 한덕수 내란대행이 오이진 건가요? 네. 인사이트님? 네.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인사이트님 재밌습니다. 아 재밌네. 아 자, 그다음에 우리 이때가 이 사진이 그 아까 이야기했던 2014년도 그러니까 홍준표는 뭐 명태균 같은 사람 모른다라고 했습니다만 저 사진이 이제 탁 드러나고 나서 좀 난감했겠죠. 그랬죠. 2014년 3월 21일로 돼 있네요. 제2회 창조경제 CEO 아카데미 조찬회라고 합니다. 명태균이 사회를 보고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가 이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 뒷사진이 더 웃긴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게 예, 아까 그 우리가 2014년이고 얘기했던 거예요. 요거는 이제 2016년 이제 MBC라고 이렇게 찍혀 있는 이제 월간지가 그 영업용 월간지인데 이게 이제 지사별로 그렇죠. 그래서 영업권을 주는 그래서 창원 쪽에서는 경남 쪽에서 지사 이제 경남이 명태균이 있죠. 이제 저걸 잡고 이제 표지물로 이제 홍준표를 이제 넣었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저는 월간지를 해서 표지물 하면 안에 이제 기사도 많이 해주고 또 이제 정치인들은 표지물에 이렇게 나오면 책도 몇권 사주고 그랬잖아요, 책도 좀 옛날에. 사주고 몇 권이 예. 아니라 500권씩 사잖아요. 사줬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언론사에 좀 후원도 좀 해주고 하면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친분이 생기잖아요. 그 예. 안부도 전하고 그럼요. 기사 좀 넣어줘 하고 자연스럽게 이 주거니 뭐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저 자기가 뭐- 표지로 나왔는데 그 그러니까. 사람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명태균 생일은 또 홍준표가 꼭 챙겼잖아요. 그래서 그 명태균 씨 부인이 당시에 보내왔던 선물 이런 것들 사진 자료 올리면서 이러고도 속된 말로 쌩까냐, 그죠? 그러니까. 명태균 생일을 꼭 홍준표 시장이 챙겼답니다. 예. 네. 꽃도 보내고 케이크도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케이크더라고요. 일반적인 무슨 뭐 파리바게트 이런 게 아니고 케이크 전문 그 뭐 브랜드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낸 고급 케이크 이런 것도 보냈더만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홍준표를 따로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그 명태균이 지금 홍준표를 위시해서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그 여론조사를 받았던 그 지자체 단체장 맡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예. 부산의 박형준이라든가 강원도지사의 김진태, 그다음에 경남도지사 박완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윤석열하고 비슷한 덫에 지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놓고 미래한국연구소가 돈을 제대로 안 받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럼 공짜로 한 건데라고 되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오세훈 같은 경우는 뭐 드러났던 게 그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에 대신 내준 거죠. 대신 내주는 그리고 또 바람에 후보자 또 있다고 그래요. 네, 또 있고. 예, 김한정 씨 말고. 네. 예. 그리고 뭐 다른 데들도 이제 서서히 드러날 텐데 홍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줬잖아요. 맞습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예. 이래저래 이제 걸려 있는 게 그때 우리 제일전파사 방송에 출연했던 그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하고 강혜경 씨를 통해서 이제 메모들이 다 있는 거죠. 그 자료들은 이미 뭐 검찰이라든가 민주당의 차고 공익제보 넘치죠. 형식으로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다 끄집어내지 못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고. 근데 이제 홍준표는
무서운 강아지가 소리를 낸다고 계속 이제 깽깽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그러고는 지금 그 홍준표 사퇴를 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자기 직을 던지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을 던지고 왔는데 여기서 만일에 아웃됐다. 그럼 자기 직이 없어지는 겁니다. 홍준표가 여태껏 정치 생활을 하면서 직이 없이 지낸 때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 승부수를 던진 게 네. 명태균 이 빼박 증거들이 다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홍준표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죽느니 그래도 나서서 칼이라도 휘둘러 보다가 그리고 장렬히 전사하겠다. 네. 이 길을 택한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제가 한 22,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에 2003년인가 그때 홍준표를 그때 국회 출입 기자를 하면서 인터뷰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때 홍준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그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기로 좀 유명한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말을 벗더니 막 발가락을 계속 만지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그래서, 때? 예, 그래서 아이씨 더러워 죽겠네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홍준표가 정책위 의장에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넘버 원이 당 대표, 넘버 투가 원내 대표, 넘버 쓰리가 정책위원장, 정책위원장 넘버 쓰리를 하려고 한다. 그때 왜 굳이 계속 그걸 하려고 하느냐. 지금 경쟁도 치열하고 웬만하면 빠져도 될 텐데 하니까 그때 했던 말이 직이 없으면 이 정치하면서 나 독고다인데 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위태롭다. 어떻게 해서든 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직이 없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직이 없으면 당한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식일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든 직을 갖고 나는 다닌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직을 잃게 됐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뭐 당 대표 될 것도 아니고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 직 자체가. 가능성도 약한데 네. 또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전력 질주 해보는 겁니다. 막판에.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나의 존재감을 이 당 안에서는 차기라도 나의 존재감을 우리 당원들이 인정해 달라. 나는 온몸을 불살라서 이번 대선에 또 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박근혜 탄핵되고 났을 때도 그때도 사실은 다 무너진 거 자기가 재건했다라는 그걸 자기의 큰 재산처럼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또 그 컨셉으로 나 또 이제 구하러 나왔다. 그걸로 이제 승부수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시장은 세 번째 이제 대권 도전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요번은 굉장히 가능성이 약한 가운데 뛰어든 거예요. 제일 약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예, 알죠, 예. 자기도. 그다음에 홍준표 씨가 정치인 홍준표 씨가 제일 그 대선 대통령에 가까웠었던 건 사실 지난 대선 때. 예. 그런데 그 윤석열의 이상한 뒤에 당심의 변화 그렇죠. 이때 확 몰려온 게 신천지표 뭐 이런 예. 것들 아닙니까? 거기에 눌려서 그때 절망하고 말았는데 그때 이재명 대 그 윤석열의 구도였으니 0.73이었지 만약에 홍준표와 이재명이 붙었다라고 하면 홍준표가 그래도 한 2, 3% 차이로 되지 않았겠느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이렇게들 있어요. 봤죠. 예. 여론조사 기관들은. 그런데 불운 내 홍준표는 신천지표에 그냥 눌려서 후보도 못 되고 깽깽깽했죠. 그리고 권토중래 대구시장까지 해서 요번에 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또 명태균이가 또 저렇게 또 뒷다리를 잡고 늘어질 줄이야. 그렇습니다. 인사이트님이 홍할배 드디어 백수 되나요? 네, 백수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0대도 다 놓쳤잖아. 홍카콜라 이럴 때 네. 20대 젊은 청년들이 아니 굉장히 인성이 좋아했잖아요. 저러니까 인성이 저러고 평소에 아까도 얘기했죠. 양말 벗고 얘기했다. 나하고 취재할 때는 뭐 내가 좀 싫은 소리 했더니 바로 씨발 인터뷰 안 해봐. 맞아. 이러더라고요. 맞아. 그러면서 맞아. 확 나가버리더라고. 맞아. 네. 정말 근데 그렇게 했어요. 예. 당권이 힘든 게 이제 끝이라는 게 네. 뭐 홍준표는 뭐 영원한 독고다이잖아. 그러니까 개파도 없고 따르는 의원도 없어. 누가 저런 캐릭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정치. 아유, 저기 그 우쪽에서 그 정치생활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거 윤석열이 하나 몸을 잊힌다는 거는 네.
덕이 사람들이 못 없었던 믿는다는 거지. 거예요. 예, 쟤를. 덕이 예, 없고 예, 예. 개파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치는 독고 따위로는 안 되잖아요.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 표가 그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홍준표가 여론조사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27번을 했는데 2000년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총선 때 나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또 도지사 그 전에 이제 예, 도지사 예. 때까지 해서 총 27번. 그 27번의 여론조사를 하는 동안에 이제 홍준표 쪽 캠프나 홍준표한테서 나간 돈은 없고요. 저 박땡땡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박재기입니다. 박재기는 홍준표가 경남 도지사 시절에 그 도시개발 사장을 했던 예,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은 홍준표 자금 문제 때문에 깜빵도 한번 다녀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자금 문제 이제 이런 걸 리스크 있는 자금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대납을 해서 대납이죠. 대납을 했고 또 이제 최씨 그러니까 최용휘라고 하는 홍준표 큰아들의 친구 그 최용희가 또 최용희 이름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돈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총 금액이 대납한 금액이 1억이 좀 넘죠. 1억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이 돈의 성격을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윤석열이 3억 얼마입니까? 그 돈을 이제 3억 7,500. 네, 그거는 자기는 떼먹잖아요. 예. 안 냈잖아요. 그거는. 예. 요거는 이제 대신 내준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처럼 대신 내준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이제 걸리는 겁니다. 홍준표는 공천권이 없었고 저 윤석열이는 3억 7,500만 원어치 공짜로 여론조사 받은 다음에 그 공천 준 거 공천 아닙니까? 준 거. 김영사 네, 해줘라 뭐 이런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래저래 이제 걸리는데 저 건으로 이제 오세훈도 사실은 이제 정확히 이제 걸리는 거였고 오세훈은 이제 손 털고 나갔습니다만 오세훈이 그 기부업할 때는 명태균이 이제 밖으로 가석방돼서 나온 상태였지 않습니까? 명태균이 오세훈에 관련된 수사에 참고인 조사로 나갔어요. 그새. 그렇죠. 예. 네,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사인을 줬는데 오세훈이 바로 이제 손들어 버렸고 이제 홍준표는 자기 이제 직을 던지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붙어보자 하고 나온 거거든요. 예. 홍준표가 만일에 저 명태균한테 이제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떨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쭉.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홍준표를 위시해서 지금 한동훈은 홍준표가 지금 홍준표를 꺾는 게 제일 재밌는 구도가 돼 있는 거죠. 한동훈이요? 에서는 예. 그렇죠. 한동훈은 자기는 이제 명태균한테 걸릴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뿐 아니라 이 당을 다 교체해야 된다, 다 정신무장 새로 다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쏘아댈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홍준표 공격할 소재도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번 당 대표 경선 때 나경원이 한동훈이가 반 죽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지금 나경원이 막 울려 그러고. 설동관님이요. 예. 싸가지 없는 놈 한 명 더 있습니다. 배현진 이랬는데 배현진. 아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배현진이 네. 어제 한동훈이 기자회견 그 출마 기자회견 하는데 나왔더라고요. 배현진이가 한때는 네. 홍준표 그러니까 홍준표 참모로 지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했잖아요. 홍준표 기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왠지 이제 그 배현진이가 한동훈이 어제 네. 그 출마하는데 그 나왔더라고요. 지지 선언 하려고 나왔더라고요. 대선 지나고 나면 한동훈이 세력을 형성하겠다라고 참 초기 아마 쓴 것 같아요. 배현진은 기웃기웃 잘하잖아요 여기저기. 근데 한동훈이한테 기웃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여기는 이거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이쪽이든 저들 저쪽이든. 집단은요 예.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부모도 팔아먹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의 그 사적 욕망은 그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보세요. 자식도 없는데 네. 그 물욕, 그 욕심이 덕지 붙은 것. 저들 집단은 그런 것 같아요. 배현진이 한동훈한테 가서 기웃거린 건 상당한 사인입니다. 예. 그 배현진은 저 유명하더라고요. 배현진이 기웃거리는 곳에는 이제 그 권력이 일단 간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배현진이 가는 곳을 주시하면 따라가도 절반은 한다. 근데 이번엔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한동훈한테 간 게. 암만 지켜봐야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지켜봐야 묘수가 되겠습니다. 없던데요. 네.
배현진 의원님 묘수가 없어요. 왜 저 뭐 이준석이랑 한번 붙지 또 치고받고 이준석한테 치고받고 하니까 이준석은 저 옆으로 이제 가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이준석은 지금 존재감도 없는데 지가 무슨 뭐 누구랑 마지막에 한덕수하고 한판 하자는 거 아니에요? 누구랑 따라 뭐 혼자 멋있거리 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준석이가 존재가 아주 떨어졌어요.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네, 쟤는 젠더 갈라치기 아니면 네. 그렇죠. 쟤는 할 게 없어. 네, 그러니까 맞아요. 갈라치기가 있다. 그러면 쟤는 잠잠하다가 어떤 그 젠더 이슈만 나오면 그때 고개 쳐들고 나오는 애가 이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세에서는 이준석이 뭘 하나 끄집고 나올 뭐가 없어요 지금. 자칫 이슈가 끄집었다가는 없어요. 뭐 쟤도 또 네. 명태균이 맞으니까 그렇죠. 예. 그나마 내란 때 반대했다 뭐 근데 그것도 그렇게 뭐 명확하지도 그게 않잖아요. 아니라 예. 당 대표 됐을 때 갑자기 이준석 띄운 게 그 명태균의 또 조작 여론조사였잖아요. 네. 그래갖고 사인 주니까 우리가 지난번 뭐 작년 가을 방송에서 네. 얘기했는데 이준석이 얘기죠. 어디 유튜브 나와갖고 먹방하다가 저 명태균이 보낸 문자 메시지 딱 보고 아 이거다 그러고서 내일 뭐 깜짝 놀랄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 일이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이번에 그 국힘의 그 대선 후보 경선 때 재밌게 볼 이제 관전 포인트가 그 계엄 터지면서 그 순식간에 없어진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만은 그 당계 해프닝이 있었죠.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가족들로 네, 맞아요. 보이는 아주 이렇게 난리가 났죠. 그게 이제 완전히 자칫했죠. 겨냥이 네. 한동훈 와이프하고 윤석열 와이프 김건희하고의 어떤 대결 구도 싸움 진은정과 같다. 예. 김건희의 네. 이제 그랬죠. 조선 결국 네. 열전이다. 뭐 그래서 이랬죠. 그랬다가 이제 계엄 때문에 그게 싹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거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한동훈 공격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들은 정보로는 나경원이가 그거 김건희한테 사주 받고 네. 한동훈이 공격 소재로 나경원이가 그 카드를 쓸 것이다. 네. 그래요. 그럴 그래서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저희는 그냥 팝콘 각이다. 언제 틀지 즐기면 된다. 네. 이쪽은 아주 대단한 그 경론이 벌어질 텐데 이게 죽기냐 살기냐 예. 그러면서 물어뜯을 기세들일 텐데 아마 그 안에서 거의 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 힘이 거의 다 빠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가 나경원이한테 그래 나와달라고 한 거는 결국 한동훈이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맞습니다. 잡던지 아니면 뭐 둘 다 한동훈이 그냥 잡고 뭐 너 당권 지르당하던지. 줄게 이렇게 된 예. 거죠. 네. 근데 아직도 김건희가 국힘을 쥐락펴락하고 흔든다라고 하는데 참 국힘도 그 정통 보수 자기네 보수당이라고 자부하던 것들이 보수 괴멸시키는 역사에 당신들이 서 있는 겁니다. 김성욱 의원처럼 그러니까요. 이제 제대로 네. 이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단 10명이라도 네. 그들은 아마 그래도 보수 재건하는데 주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지금 시간 10시 1분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오늘 또 금방 아, 갔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벌써 엔딩 멘트 하려고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배현진 이야기로 지금 인사이트님하고 대리사님하고 뭐 특급 해바라기, 배 싸가지 너무 없어요. 그렇구나. 네. 뭐 이런 이야기들 야, 주셨네요. 오늘 자, 저- 오늘 네. 또 저희 라이브 방송에 이렇게 꾹 처음부터 끝까지 고맙습니다. 지켜봐 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저희 찐 구독자이십니다. 저희가 10만 돌파 실버 버튼 넣고 이벤트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 꼭 같이 네. 함께 하셔서 저희들하고 토크 콘서트 함께 참여하셨으면 자, 오늘도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고맙습니다. 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